주택연금 제도 제대로 알고 합시다. 잘못했다간 큰일 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올바른 최신 지식 정보를 통해 장단점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연금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연금 제도 개정으로 50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말 그대로 정말 소득이 없을 때를 제외하곤 이득이 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주택연금의 비밀, 지금부터 파헤쳐 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다 보시고 좋아요도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비디벤입니다. 그럼 주택연금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부터 드리고 그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 저당대출로 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료를 받고 보증을 제공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시가 9억 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이용자는 8만 명으로 1년 전인 7만보다 14%가량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새로 신청한 사람은 1만 명으로 2015년 이후 신규 가입자가 해마다 1만 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먼저 주택연금 제도의 장점입니다. 기존에는 가입 연령이 만 60세였으나 만 55세로 신청 나이가 조정되어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장 40년 장기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집값 급등에 대한 청소년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의 월 지급액은 주택가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 조건으로 2008년 해당 주택가액이 시가 9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을 때는 정작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2020년 9월 25일 공시가가 9억 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일 경우에는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시행은 곧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예상 지급액은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형식이며 청액형인 경우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월 지급 금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 거절 대상 중 하나인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자분들도 주택과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떨어져도 받는 월 지급액에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입 때 산정된 월 지급금의 미래 주택 가치가 이미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 인근에 집값 상승 요인이 있다면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집값 하락 요인이 있다면 떨어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한 노령층의 실질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 정산이 가능하고
연금 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집 한 채로 월 100만 원 가량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선호하는 이들이 많지만 가입 전에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가입 당시 주택 가격과 연동해 지급액이 결정돼 별도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 중 주택 가격이 상승해도 연금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가입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라 단기간에 집값이 크게 뛰었을 경우 중도 해지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의하면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체 중도 해지 건수가 한 해 동안 계속 급증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에 따라 집값 대비해 낮은 연금 수령액을 받아야 하는 가입자들이 중도 해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할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받은 연금을 일시 돌려줘야 할 뿐만 아니라 주택 가격의 1에서 1.5% 정도의 보증료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3년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해지니 가입 또는 해지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이라면 물가 상승하는 만큼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된 장점으로는 주택연금은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받을 수 있으며 살던 주택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 담보주택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았다고 상속자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 시 주택 가격이 높아져 받은 연금보다 더 많이 남는다면 상속자에게 돌려줍니다. 단점이라면 물가 상승만큼 수령액이 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은퇴는 빨라지고 100세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사는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희망찬 은퇴의 삶을 꿈꾼다면 그리고 은퇴 후 생계를 위한 힘든 노년을 보내지 않기를 기대한다면 은퇴 후에도 매달 혹은 매년이라도 일정한 소득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PD배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라면 부탁해요. 여러분의 성의는 지속적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막을 켜고 시청하세요.